하고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제 또 100분 토론에 나오셨더라고요. 요거 보셨습니까, 우리?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항상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제가 보기에는 사법의 피해자인데 네. 수사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 또 뭐 여러 가지 뭐 아무튼 공격하는 그 내용들이 많았는데 네. 본인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많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이념주의자가 아닌 실용주의자로서의 정치인 이재명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알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선거법 2심 낙관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통령 재직을 하게 되면은 이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 이제 기소돼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소돼 있는 사건들, 요것도 똑같이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질문 대상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유무죄에 관한 평가. 유무죄 평가해 주시고 그것까지 예, 둘 다. 예. 네. 일단은 저 부분은 그 이재명 대표께서 낙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니까 낙관하신 것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 알거나 관여를 하거나 좀 구체적으로 뭔가 관심을 가졌던 분석을 한 예,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죄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 김문기 씨를 뭐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한 걸로 해석을 해서 거짓말이라고 유죄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 이 부분도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줬다라고 말을 만들어내는데 5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데 들어주지를 않았다. 또 나중에 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또 따로 얘기를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절반만 반영해서 준주거지, 네. 주거지와 사업용용지 준주거지로 바꿔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있는 말들을 다 4개나 빼버리고 머리와 꼬리만 붙여서 이제 하나의 언어를 창조한 거죠. 네. 머리와 꼬리만 있는 이상한 짐승. 풀 텍스트가 아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편지 왜곡을 통한 언어 창조를 한 겁니다. 앞쪽은 의미를 캐내서 언어를 만들어냈고 뒤쪽은 머리와 꼬리를 붙여서 언어를 창조해낸 것이죠. 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발언을 토대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관심 있는 그 법률가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예, 네. 그래서 저는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네, 두 번째는 어쨌든 무죄가 나더라도 또 검찰이 상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까지 가야 그럼 되는데.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가 된 상태에서 선거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거나 선거가 끝나게 될 텐데 이게 공소 유지가 멈추는 거냐,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냐, 네. 이 부분은 멈추는 겁니다. 확실히 멈추는 겁니다. 예.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견해 다툼은 있지만 그렇죠, 뭐. 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헌법학계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다수가 멈추는 거라고 교수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우리 의원님 좀 그렇게 첫째는 뭐냐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국가소추 251조인가요? 국가소추주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유지한다라고 나옵니다. 네. 소추 개념이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기소되지도 않고 기소돼 있더라도 공소 유지가 멈춘다는 그걸 뜻하는 것이죠. 그 법률상 그 용어가 그렇게 형소법에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헌법 교과서를 7권을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진짜요? 예, 7권을 찾아봤더니 4권은 이 쟁점을 인식조차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써서 그런지 아예 언급이 없고 3권의 책이 이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영성 교수님이라든가 또 아무튼 3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분은 당연히 기소된 사건도 재판을 멈춰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예. 네. 그러니까 교재로 출간 대책의 100%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멈춘다는 설에 뭐 다수설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계신다. 아우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어제 또 하나 발언 중에 이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우리 의원님 입장이 있으신지,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좀 반응이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그 뭐 어느 개념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추진하는 정책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 저 중도 보수다. 과거에는 중도 진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중도 보수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이제 공격을 일부 해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 보수와 진보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했었을 때 우리 그러니까 평등과 사회권도 좋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당의 태도, 그리고 어떤 그 분배라는 그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성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보수에 가깝다는 표현을 절대 그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국힘이 보수였었을 때에는 민주당이 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진보 정당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기가 파시스트에 가까운 그 수구 꼴통 세력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우로 가버렸죠. 네. 그러면 민주당은 그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당연히 보수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진보 정당은 그야말로 진보당, 정의당이 진보당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 중도 보수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와 유사한 또 표현을 이미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은 중도 우파다 이런 발언도 하셨. 예, 과거에 그랬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럽식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그 보수당이 맞다라고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시비를 걸 얘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12걸 뭐 근데 사실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진보입니다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할 만큼의 보수의 가치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보 뭐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윤석열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니, 저도 뭐 크게 뭐 이상하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시하는 지금 이 정당이 민주당이 보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다만 항상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분배의 가치를 생각하고 공존을 생각하다 보니까 중도다 진보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 기본은 보수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보수라는 용어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국힘이 보수당이라는 표현을 쓰다 쓰니까. 보니까 거기 따라갈까봐 싫어하는 것인데 네.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닌 거죠. 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어떻게 그것도 그걸 옹호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의원분들 사이에서. 그거는 예. 어떤 좀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중도 진보라고 얘기해오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조금 그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속으로 그걸 항상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이런 발언들이 있으면은 본인과 이제 잘 안 맞더라고 느껴지더라도 지금이 굉장히 그냥 당 내에서도 조금의 갈라짐보다는 지금 빨리 조금이라도 더 뭉쳐가지고 이 내란 세력 정리를 하고 내란 잔당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인데 이럴 예. 때 굳이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고 입장을 내는 거면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 내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더라도 네. 그건 뭐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정당하다. 당연히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정당인 거죠. 어.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지만 항상 민주당이 나갈 길은 진보해야 한다. 성장보다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또 중도 진보다라고 생각해왔거나 주장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비판이 당연히 가능한 것이
뭐 민주정당의 우리 제대로 된 민주정당의 뭐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진짜 예.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예. 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의원님이랑 늦게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의원님? 예, 우리 헌법 저 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아, 우리 지금까지 고생들을 참 많이 해왔는데 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이라든가 국민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맞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치고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새로운 세상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5월 초까지는 또 잘 참고 인내해 가면서 뭐 좀 서로 유의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지치시거나 좀 짜증 나더라도 너무 화를 내지거나 그러지 말고 정신 건강 조심하면서 서로 좀 위하는 마음으로 잘 2달여 이상 좀 버텨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3월 11일 일단은 예상을 하셨지만은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3월 6일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11일 안에는 우리가 윤석열 탄핵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 그 믿음으로 가면 됩니까? 10일 안이라는 것은 11일 3월 11일 예, 3월 11일 안에는 분명히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거다. 예.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뉴스를 내려놓고 예능도 마음껏 즐기고 나들이 또 맘 편히 나가고 좀 이런 안정된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하루빨리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과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